안녕하십니까, 문상열입니다. 야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메이저리그가 이제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개막전 26인 로스터에 포함될 확실한 선수, 그러니까 한국 선수를 말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우 선수 뿐입니다. 글쎄요,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틸리티맨 배지환 선수가 올라가면 좋겠는데 올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또 인상적인 타격을 보여줬지만 26인 엔트리 합류는 다소 불투명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2023년 이제 12월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캡터스 리그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로스터에 포함되는 선수입니다. 자이언츠에서 야수 가운데 가장 연봉이 높은 선수가 이정우 선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봉이 높은 이정우 선수를 로스터에서 뺀다? 그리고 개막전 스타팅 라인업에서 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등부상으로 한 일주일가량 결장을 했지만 지난 23일 날 트리플 A에 복귀해서 2루타 치고 볼넷을 기록하면서 이제 신시내티 레즈 개막전에 포함될 수순을 이제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츠 구단은 이정우 선수에게 워낙 큰 돈을 준 터라 무조건 기용해야 됩니다. 물론 시즌 도중에 기량이 부족해서 스타팅에서 빼더라도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이언츠 구단도 이정우 선수를 간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교를 졸업하고 마이너리그에서 빅리그에 올라간 배지환 선수와는 사정이 사뭇 다릅니다. 피츠버그는 배지환 선수의 마이너리그 옵션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연봉 조정 신청도 2026 시즌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이정우와 배지환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배지환 선수가 2022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10경기 출장을 했죠. 2023년 111경기에 출장했습니다. 그러나 타격 부진으로 또 2024년에는 빅리그에서 고작 29경기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올 그레이프 프루트 리그에서는 타격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개막전 엔트리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피츠버그 지역 언론은 한 자리를 놓고 파워 히터 잭 서윤스키하고 경합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로스터 이거 할 때 그리고 개막전 26인 엔트리 볼 때 딱 한두 자리 놓고 경합하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야수 13명, 투수 13명이잖아요. 거기서 한두 자리 갖고 가는 거지 로스터를 확 바꾸고 이러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은 메이저리그에서 개막전 26인 엔트리에 포함된 것을 늘 의미 있게 보도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막전 선발? 그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욕 양키스의 백업 포수 JC 에스카라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올해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에런 분 감독이 자기 감독실로 불러서 우리 팀의 포수 경쟁이 너 심한 거 알지? 뎁스 두터운 거 알지? 그런데 네가 우리 팀 백업 포수로 됐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엄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선수가 예전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지명이 됐다가 부상, 부진이래 갖고 그냥 우보 드라이브를 하고요. 보조 선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된 게 얼마나 큰 화제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모든 방송에서 이 선수 다 다뤘습니다. 배지환 선수는 희망사항인데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잖아요. 아직까지 개막전 26인 엔트리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다저스하고 계약한 김혜성 선수도 결국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그에서 얼마나 기량을 보완하게 될지는, 그리고 시간을 앞당겨서 빅리그에 올라오느냐, 이거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저스하고 이제 3년 1250만 달러 계약을 했죠. 내야수 김혜수 선수는 도쿄 시리즈 때 로스터 조정이 되면서 트리플 A로 내려갔습니다. 당분간 빅리그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뭐 무키 배치가 뭐 체중 빠지고 몸 아파갖고 그러면은 자리 생기지 않느냐? 그거는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메이저리그가 너 트리플 A 내려가 근데 다시 그렇게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주전 선수가 갑자기 부상이 돼가 부상자 명단으로 내려갔을 때 그 채우고 올라오는 거지. 지금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그 계약한 당사자인 프론트 그리고 코칭 스태프 바에서는 이 타격 갖고는 메이저리그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 2주 뭐 마이너리그에서 타격 보완해갖고 올라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캡터스 리그에서 김혜성 선수가 아웃 여부를 떠나서 타구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거의 땅볼 타고 있습니다. 물론 홈런 1개 쳤어요. 그러니까 땅볼 타구가 났다는 건 뭐예요? 스위스팟에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타격 메커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혜성 선수를 사실은 도쿄 시리즈 전에 이미 데브 로버츠 감독이 얘기했잖아. 이 타격 갖고는 안 되겠다. 마이너리그에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스프링 트레이닝 이 캡터스 리그에서 컨택 능력, 파워,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발이 아무리 빨라도 타격 안 되면 빅리그에 못 올라가요. 배지한, 김혜성 공통점? 발이 무척 빠르죠. 한국에서 통할 수 있죠. 딱 대고 뭐 뛴다? 여기는 잡으면 다 아웃돼요. 전준호 선수가 예전에 자기 모교 가서 영남대학교 가서 하는 연습이 맨날 드랙번트 대고 뛰는 거예요. 그거 연습했어요. 번트 타고 연습. 여기 와갖고 경기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저거 한국에서는 다 사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다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깨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이 빠르다? 미국식으로 쏘아. 그래서 어쩌려고 하는데 방망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동력이라는 것도 다 타격이 된 다음에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 어깨 부상 때문에 이제 한 5월 이후에나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는데 샌디에고 시절을 한번 복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2021년 4년에 2,800만 달러 김혜성 선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왔잖아요. 근데 첫 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썼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원형 탈모 증세까지 보였잖아요. 그때 117경기 나갔어요. 타율이 2할 1이에요. 출루율 2할 7푼. 출루율이 겨우 2할 7푼이었어요. OPS 6할 2푼 2%에 불과했습니다. 이듬해는 타율이 올라갔죠. 2할 5푼 1리에 11개 홈런을 쳐서 타격이 안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2024년에 이제 피크를 올렸죠. 그러면서 그때 도루를 몇 개를 했냐면 38개를 했습니다. 근데 도루 38개 한 데는 그때 이제 2023년 그 메이저리그가 베이스를 확장한 것도 또 덕을 본 건데, 그러면서 이제 유틸리티맨으로서 그 골드그러브까지 받았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방송을 한 MLB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김하성 선수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공수주, 그러니까 베이스 러닝도, 그러니까 그 도루뿐만 아니고 만약에 1루에서 3루로 뛰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베이스 러닝을 굉장히 잘하는 걸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팀 내 MVP는 김하성 선수다,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할까? 결국 2024년 기대를 모았던 해에 타격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주자로 나갔다가 귀루를 하다가 어깨를 다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몸값이 뚝 떨어졌죠. 결국 이제 탐파베이하고 2년에 2,9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건데요. 사실 이정우 선수에 대한 평가도 아직은 유보적입니다. 물론 그 KBO 리그에서의 공격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정우 선수가 김하성보다는 위고 김혜성 이런 선수보다 훨씬 위인 건 틀림없지만 메이저리그는 달라요. 왜냐면 그 돈도 자이언츠가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근데 37경기 출장을 하고 어깨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37경기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 갖고 뭐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를 해요. 만약에 37경기에서 자기가 홈런을 10개를 쳤다면 잘한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2024년 기록을 갖고 왼손 투수 상대, 오른손 투수 상대 이런 기록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표본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로 갖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KBO 리그에서 컨택 히터라는 그런 평가가 지금도 유효한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훌로 뛰게 되면은 이정우 선수에 대한 그런 평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에서 이제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점은 KBO 리그에서처럼 삼진을 거의 당하지 않는 컨택 히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이정우 선수가요 627 타수 동안에 삼진이 고작 32개였어요. 경이적인 기록이죠. 그러니까 컨택 히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캡터스 리그에서 30타수를 했는데 삼진 7개예요. 자, 그러면 삼진이 4.2타수에 하나예요. 2022년 KBO 리그에서는 거의 20타수에 삼진 하나예요. 19.6타수에 삼진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삼진을 거의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어떤 외국인 투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컨택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벌써 올해 나타났죠? 그리고 2024년 37경기 때는 그 145타수에 삼진 13개였는데요. 그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컨택 히터니까 삼진을 당하지 않으려고 빠른 스윙을 했습니다. 그럼 삼진 안 당하죠? 김하성 선수가요, 예전에 3연속 K를 당했어요. 4연속 K를 당하면은 창피한 거죠. 숨어죠. 불명예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번째 타석 때 초구에 치고 나갔어요. 왜? 삼진 안 당하려고. 선수들이 그런 거 다 의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정우 선수에게 컨택 히터는 앞으로 얼마나 이제 타격을 자기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컨택 히터라는 게 나는 삼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나중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치로 삼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치로랑 이정우랑 누가 했을 때 누가 더 컨택 히터예요? 이치로가 더 컨택 히터잖아요. 이치로도 한 시즌에 80개 이상 삼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삼진을 무서워하지 않는 타격, 저는 그걸 원해요. 그러면은 이정우 선수가 훨씬 더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이정우 선수가 이제 자꾸 이제 컨택 히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컨택 히터의 계보를 토니 구인이라든지 루이스 알라에즈가 어떻게 타격을 하고 그 타수, 삼진 비율, 그걸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 시즌 한국 선수로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선수가 이정우 선수인데, 이정우 선수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라이벌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근데 자이언츠의 전력은 그 와일드카드를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일드카드라도 미국은 올라가면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정우 선수가 2025 시즌 팀이 와일드카드로 진출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이상 문상열이었습니다.